네, 마천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자, 2단원은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단원 도입 활동을 해볼게요. 다양한 그림을 보고 2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 교과서는 48쪽부터 51쪽까지 공부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48쪽과 49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에는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48쪽의 아래쪽에 보시면 2단원의 내용을 소개하는 소개글이 있는데요. 이 소개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고장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문화유산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 문화유산의 뜻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바로 교과서 51쪽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 51쪽을 펼쳐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단원을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이나 뜻을 찾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둘 중에서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긴 설명글, 이게 바로 문화유산의 뜻입니다. 함께 이 뜻을 같이 읽어볼게요.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네, 이것을 바로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문화유산이라고 예쁘게 써주세요. 자, 다시 한번 그 뜻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에서래요. 자, 문화는 또 무엇인고 하니 문화라 함은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쓰는 언어, 풍습, 예술, 또 예술이라는 것은 또 노래나 춤도 되고요. 그림 작품도 예술에 들어갑니다. 또 건물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술인데 예술도 문화의 한 종류고요. 또 제도, 종교, 학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문화라는 건 이렇게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만을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화유산의 뜻을 알아봤으니까 다시 48쪽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네, 읽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고장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단원이 두 개예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알아보고요. 또 문화유산도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이어서 읽어봅니다.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잘 살펴보면 우리 고장의 옛날 모습, 또 우리 고장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옛날 모습 또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문화유산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살펴봅니다. 자, 이게 바로 2단원의 소개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8쪽과 49쪽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탑을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바로 탑이 여기에 있습니다. 딱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절등에 가면 볼 수 있죠. 그런데 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바로 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건 이 탑이
마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화유산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여기에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탑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과 어른이 있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바로 어른이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얼굴에 마이크가 좀 보이죠? 바로 이분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학생들이 우리 고장 중에서도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요.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네, 여기는 장승백이라고 쓰여 있죠. 장승백이라는 곳에서 장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네, 이번에는 49쪽의 윗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요. 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바로 풍물놀이를 하고 있죠. 지금 풍물놀이 공연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고장에서는 예로부터 풍물놀이 공연을 즐겨 해왔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통 문화가 이렇게 소중하니까 오늘날에도 풍물놀이를 즐겨 할 수 있습니다. 또 49쪽의 아래쪽을 살펴보면 도자기 체험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고장에서는 예로부터 도자기를 잘 빚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이어받고자 도자기 체험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지명과 관련 있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말 찾을 수 있죠? 네, 말이 지금 무언가 먹고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말죽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밤나무 앞에는 밤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을 찍던 아이가 있는 탑 앞에는 탑동이라고 쓰여 있고요. 장승 앞에는 장승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 모두 지명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친구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명이 대체 뭐예요? 라고 말이죠. 자,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교과서 51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1쪽의 아래쪽에 보시면 지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빈칸이 있죠? 여기에 지명의 뜻을 선생님과 지금 공부하고 써넣을 거예요. 자, 지명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바로 지명할 때 지는 땅 지자이고요. 명은 이름 명자입니다. 따라서 지명을 조금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어떤 고장이나 장소,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람이 지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린 이 지명의 뜻을 51쪽 교과서에 지명 옆에 빈칸에 써주세요. 이렇게요. 네,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면서 써주시고요. 또 쓰면서 소리내어 읽어보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48쪽과 49쪽에 있는 말죽거리, 밤골, 탑동, 장승배기 등 이런 지명들은 실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자, 도대체 이런 지명이 왜 생겼는지 그 유래도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48, 49쪽에 있는 그림들은 정리해서 말해보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마을 곳곳에 고장의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보이고 있죠. 2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50쪽을 펼쳐주세요. 50쪽에는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읽고 알게 된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 한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재미있게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서요.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려줬대요. 새벽 4시가 되어 종소리가 33번 울리면 이 종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반대로 밤 10시가 되어 종이 28번 울리면 이땐 성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도록 했다고 해요. 이렇게 시각을 알려주는 종이 있던 곳의 앞길을 말할 때 종을 뜻하는 한자 종, 이 종은 쇠북종인데요. 보통은 종이 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쇠로 된 북을 의미하는 한자 종을 썼고요. 또 길을 뜻하는 로, 길로자죠. 한자로는 길로자인데 그 들을 붙여서 종로라고 불렀었대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지도가 있죠. 옛날의 지도입니다. 서울의 지도인데 가운데 종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을 치던 곳의 앞길을 종로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 종로는 오늘날에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자, 종로에 보시면 이렇게 보신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보신각 타종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매년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자정 12시가 되면은 이곳에서 종을 치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죠. 이걸 제야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타종하는 걸 지켜보고 이걸 또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해 주기도 합니다. 또 종로는 옛날에는 종을 치던 곳의 앞길로 조금 훤했는데요. 횡했는데 지금은 종로의 야경 보세요.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차 있죠. 네,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종로입니다. 자, 종로는 서울의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바로 중간쯤에 조금 위쪽에 보시면 종로구 보이시죠? 네, 거기에 종로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라는 곳의 지명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고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고장 송파구의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있을까요? 또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축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축제를 알고 있나요? 또 우리 고장에는 산이나 강, 지하철역, 동이름 등의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 있죠. 이런 이름들은 어떻게 붙여졌을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송파구의 여러 동 이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동 이름들, 네, 언제부터 이런 이름이었고 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의문을 품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교과서 51쪽을 펴주세요. 윗부분에 보시면 이 단원을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단원의 제목은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고요. 그 아래에는 두 개의 소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 두 번째 소단원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인데요. 위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교과서 51쪽에 생각그물로 나타내 주세요. 교과서 51쪽을 잠깐 보시면 가운데에는 항아리 모양 안에 2단원의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또 2단원의 제목 중에서도 소단원 1단원이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니까 2단원에서 옛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라고 하고 생각그물로 옛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책에서 읽어서인지 책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는 등장인물도 있겠죠. 또 책을 읽다 보면 고장 이름의 유래도 알 수 있어요. 옛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 고장이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구나 라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구물로 나타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단원, 2단원은 문화유산이니까 문화유산?
선생님은 송파구에 대해서 문화유산 아는 게 있어. 바로 뭐가 있냐면 한성백제박물관에 갔더니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들었었어요.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또 그 근처에서 맞아. 몽촌토성도 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단원을 미리 좀 살펴보고 떠오르는 것을 우리 구, 우리 고장과 관련 지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자유롭게 생각구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꾸며주시면 되고요. 그림과 글을 섞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색칠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색칠을 해서 꾸며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의 첫 번째 소단원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특히 오늘날 고장의 옛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교과서뿐 아니라 소리와 함께하는 송파 탐험대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